제가 다운타운 밖에서 살았다면 렌트비가 너무너무 비싸요. 근데 위아래로 되게 방이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 딱 벽이 딱 침대만. 그때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제가 창고방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스윗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느 정도 지금 이곳에 지낸 지가 조금 됐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세 번째 집이에요. 그래서 여러 방을 거쳐오면서 그리고 경험했던 것들을 토대로 집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으로는 제가 처음에 오기 전에 임시숙소라는 거를 보통 잡잖아요. 근데 어느 위치에 어느 곳이 좋은 숙소인지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역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막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 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밴쿠버 지도인데요. 밴쿠버를 보시면 이렇게 작게 섬처럼 있는 곳이 있어요. 이곳이 저희가 다운타운이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지역이 크게는 코키틀럼, 버나비, 리치몬드, 서리 이렇게가 큰 지역들이에요. 교통은 지금 보시면 이 색깔로 되어 있는 이 라인 저희가 스카이트레인이라고 부르는 지하철의 노선도입니다. 다운타운을 기점으로 여러 호선들이 쭉쭉쭉 뻗어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보다 보면 존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1존, 2존, 3존 이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밴쿠버는 스카이트레인 요금을 그 존별로 요금이 달라요. 그래서 1존, 2존, 3존이 이렇게 나뉘는 건데 이 노선도 지도를 보시면 지금 노란색 호선 기준으로는 루퍼트역 그리고 파란색 호선 기준으로는 조이스역 그리고 하늘색 호선 기준으로는 마린 드라이브역을 기점으로 이 안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1존입니다. 1존이고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이곳, 이 지역은 2존, 그리고 나머지 곳이 3존. 그래서 이 1존, 2존, 3존을 기준으로 요금이 달라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밴쿠버 지역 설명을 해드렸는데 특징을 말씀드려보면 제가 들은 바로는 리치몬드는 중국 분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고 서리는 인도 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라고 알고 있어요. 코키틀럼에는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고 그 외에도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버나비에서는 이 메트로타운에 큰 몰이 있는데요. 그 몰에 이제 일자리가 많으니까 그 주변으로도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지역들이 좀 나뉘어요. 저는 세 번째 집 중에 첫 번째 숙소만 버나비 부분 나머지 두 집은 다운타운 안에서 살았었는데요. 다운타운에서 살면 좋은 점 그리고 그 외 지역의 장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교통이 편리하다는 점 스카이트레인이 다운타운 기점으로 이렇게 몰리는 형태다 보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좀 교통 부분에서 좀 편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잡들이나 이런 게 모여 있다 보니까 되게 생활하기에 편리하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잡이 다운타운에 있다면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다는 점 다운타운이 되게 작다 보니까 되게 친구들이 다 가깝게 살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퇴근하고 잠깐 만나거나 그냥 갑자기 만날 수도 있고 되게 친구들하고 만나기가 쉽다라는 점 제가 다운타운 밖에서 살았다면 이거보다는 친구들을 많이 안 만났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다운타운이 친구 만나기에는 좀 편리한 위치라는 거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탠리 파크나 키칠라노, 잉베 뭐 이런 비치들도 걸어서 가기가 쉽고 그런 낭만 플레이스가 조금 가깝다는 점 그런 점들의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당연히 집으로 봤을 때 렌트비가 너무너무 비싸다는 점 그런 점들이 있어요. 그리고 집값은 이제 다운타운 기점으로 이렇게 멀어질수록 집값이 조금씩 낮아진다 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집의 종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하우스라는 그런 단독 주택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콘도라고 부르는 아파트 개념인 콘도가 있고요. 그리고 스튜디오는 약간 원룸 개념의 오피스텔 정도인 것 같고, 실제 가정에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홈스테이,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집의 종류는 그렇게 있고요. 특징은 하우스는 주로 오래된 집이 많다는 점, 하우스는 하우스끼리 몰려있다 보니까 교통이 조금 멀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옛날 집이다 보니까 좀 춥거나 방음이 되게 안 되거나 뭐 이런 곳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콘도는 콘도 나름이긴 하지만 그런 헬스장이나 미팅룸, 뭐 파티룸,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되어 있다는 점. 스튜디오는 보통 계약 기간이 좀 긴 것 같더라고요. 최소 계약 기간이. 그냥 한 집에 혼자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특징을 제가 알고 있고, 홈스테이는 일단은 밥을 준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방 종류를 말씀드리면 마스터룸, 세컨룸, 그리고 솔라, 댄, 거실, 이렇게 종류가 나뉩니다. 마스터룸은 보통은 개인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방을 말하고요. 그리고 세컨룸은 화장실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을 말하고, 솔라는 베란다를 개조해서 만든 방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댄은 창고, 스토리지룸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을 방으로 만들어서 쓰는 그런 방을 말하고, 거실은 말 그대로 거실에 구역을 나눠서 사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시세, 진짜 밴쿠버 진짜 말도 안 되게 렌트비가 너무너무 비싸요. 제가 지금 우벤요에서 지금 2024년 하반기 기준으로 방 종류의 시세를 제가 그냥 대략 봤을 때, 마스터는 1,600에서 2,000불, 그리고 세컨은 주로 1,000에서 1,300, 댄 거실 솔라는 750에서 한 950 이렇게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략적인 시세입니다. 근데 이제 집마다 집주인과 함께 사느냐 마느냐, 뭐 공용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집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제가 첫 번째 숙소로 머물렀던 곳은 한국에서 이제 워홀 카페를 통해서 루포트역의 하우스에 2주간을 묵었어요. 조금 뭔가 간소화된 하우스 느낌? 비슷한 사이즈의 방들이 5개 정도 있었고, 주방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그래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식탁이 있었고, 뭐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룸메이트 분들을 마주칠 수가 있고, 친해질 수 있는, 제 초반에 친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곳은 하우스다 보니까 일단은 지하철까지 걸어서 한 10분, 15분이 걸렸고요. 주변에 뭐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카페를 가려고 해도 한 10분은 걸어가야 되는 뭐 그런 주변 환경이었고, 슈퍼스토어라는 그런 큰 식료품점이 있었고, 그래서 임시 숙소로 있기에는 나쁘지 않았는데 계속 살기에는 좀 불편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방음이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문이 있는데 나무 문이잖아요. 근데 위아래로 되게 그 빈틈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방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방음에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 집은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방이 너무 크고 예뻤고, 위치가 너무 예쁜 곳이었고, 그리고 장을 보러 갈 때 그 비치를 통해서 걸어가야 하는 그런 낭만적인 일상을 가능하게 해줬던 그런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의 단점은 뭐였냐면, 집주인분들과 함께 사는 곳이었어요. 집주인분들하고 함께 살아서 단점이 뭐냐면, 살림살이가 이미 갖춰져 있는 집이잖아요. 이미 비워줄 수 없는 그런 기초 살림살이들이 이렇게 좀 냉장고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영역을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불편했고, 같이 쉐어하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집에 내가 들어간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막 편안하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이. 그런 집에 대한 관리? 뭐 쓰레기라던가 청소라던가 이런 것들은 집주인분들께서 관리를 다 해주시는 그런 장점은 있었죠. 베란다가 있는 방이었는데요. 제가 초겨울에서 이제 봄 시작할 때 그 집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춥고, 이게 히터가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곳이었어서 집주인분들께서는 이제 너무 건조해서 잘 안 트는 그런 성향이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건조한 것 싫고 차라리 추운 게 낫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방이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거기서 너무 추웠어서 진짜 이불, 담요를 추가로 구매를 했고요. 수면 양말도 샀고요. 진짜 컴퓨터 할 때도 손발이 너무 시려워서 담요를 두르고 컴퓨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예쁜 쉬폰 커튼이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여름 시즌으로 가면서 해가 너무 빨리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침 일찍부터 해가 강렬하게 환해지니까 잠을 점점 너무 일찍 깨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밝아서 힘들었다?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가격이었어요. 가격이 1,200불이었어요. 잡을 구해서 페이를 한번 받아보니까 집값으로 다 나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사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덴에 오게 됐는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덴이에요, 덴. 그러니까 창고죠. 제가 창고방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이 집으로 올 때 이제 우선적으로 봤던 거는 잡이랑 가까운 곳, 그리고 저렴한 곳 기준으로 이제 알아봤어요. 제가 1,000불 아래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봤는데 이제 다운타운 안에서 그 1,000불 아래로 가려면 거실, 솔라, 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거실, 솔라, 덴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거실은 방음이 안 되고 주방에서 누군가 요리를 했을 때 냄새가 다 들어오는 점? 뭐 그런 점들이 있는데 이 방음이 안 된다는 게 저한테는 이 집 안에서조차 말도 못하고 그냥 점점 작아지게 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느껴져서 방음 때문에 나는 거실은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었고 솔라, 보통 솔라는 베란다다 보니까 춥거나 덥거나 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라는 제가 그 전 집이 너무 추웠던 경험을 했어가지고 추운 것도 안 되겠다. 그나마 덴이었어요. 덴의 단점은 작고 창문이 없고 뭐 이런 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셋 다 사실 뭐 살기가 좋은 곳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나마 고르자면 저는 차라리 작고 창문이 없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덴으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뭐 제가 남의 집이라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 우벤유에서 덴 게시글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진짜 딱 벽이 딱 침대만 해. 딱 그 방이 침대만 딱 있는 곳이 있고 저런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작은 데도 있고 진짜 잠만 잘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제가 있는 방은 조금 다른 덴보다 넓은 대신에 밥을 여기서 먹어야 돼요. 제가 덴을 알아볼 때 제 방마다 특징이 있었는데 거실 쉐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공용 공간이 있고 없고가 나뉘거든요. 거실에 사람이 산다는 건 주방에서 밥을 먹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실 쉐어가 없는 집은 덴이 방이 작지만 그 거실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공용 공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더 있다라는 점, 이런 특징으로 나뉘는데 제가 뷰잉을 다녔을 때는 방이 너무 좁은 대신에 거실에 공용 공간이 있는 곳을 갈 거냐, 아니면 내 방이 조금 넓더라도 밥을 안에서 먹는 곳으로 갈 거냐, 약간 이 정도의 그거였는데 저는 그냥 제 방이 조금 더 넓은 게 나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선택을 해서 왔어요. 우선은 여름에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요. 쉬는 날 또 나가서 놀아야 되고 이러니까 온전히 집에 있는 날이 잡을 구한 후에는 많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방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창문이 없다라는 게 참 큰 단점이기는 한데 일단 날씨를 확인할 수 없고요. 환기를 시킬 수 없고요. 그리고 더워요. 근데 일단 여름에 제가 이곳에서 지냈을 때는 진짜 더운 한 주가 있었어요. 그때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야. 너무 더워서 환기를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여름 한 일주일은 더워서 깨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거는 창문이 있는 집도 해가 너무 뜨거워서 다 미치게 더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너무 더웠어서
방문을 그냥 열고 잤어요. 안 되겠어서 죽겠는 거예요. 방도 답답하고. 그 일주일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살만은 했었고 겨울에는 춥거나 덥거나 하진 않대요. 그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환기가 안 되는 점. 환기가 안 돼서 그 페브리즈 에어 있잖아요. 그거를 항상 뿌리고요. 가끔 이제 청소 다 했을 때 문 열어서 환기시키고. 아무래도 조금 폐쇄적이다 보니까 먼지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평생 지내는 건 아니니까 건강은 좀 나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먼지를 많이 먹고 살고 있겠구나. 일단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거는 또 살만합니다.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밴쿠버가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딱 여름 기간만 성수기고요. 겨울이 올수록 이제 슬로우 시즌을 맞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시프트가 많이 줄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싼 집으로 온 지금 이곳에서 생활을 나름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주로 쉬는 시간에 주로 집에서 편집을 하거나 보통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데 여기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자거나 잠깐 책상이 필요할 때 정도 쓰고, 웬만하면은 주로 그 커뮤니티 공간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방이 작은 거에 대해서는 가끔 진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내 방 왜 이렇게 조그매? 막 자꾸 걸리고 막 이러면 막 문도 다 안 열려요, 이게. 그래가지고 컨디션 안 좋고 너무 힘들고 기분 안 좋고 이런 날에는 방이 너무 막 짜증날 때가 있는데, 그 외에는 제가 이 금액에서 살 수 있는 곳 중에는 지금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말이 길어졌는데, 일단 제가 이 집들을 경험을 하면서 체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그 거실 쉐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공용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고요.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냉장고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은 한 냉장고로 여러 명이서 그 구역을 나눠서 사용을 하는 곳인데, 냉장고 칸이 좁으면 좁을수록 내가 살 수 있는 그 식재료가 한정되어 있고요. 그 납작한 칸 있잖아요. 한 칸을 받았는데 그래서 뭔가를 세워놓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 같은 것도 막 눕혀놔야 되고 막 이런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세워놓을 수 있는 곳이 있거나 냉장고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영역의 크기를 한번 꼭 체크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다음은 세탁기. 그 세탁기가 집 안에 있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곳이 있고, 요일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는 데가 있고, 코인으로 쓰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예요. 코인으로 쓰는 곳도 제가 살아봤는데 되게 모아서 빨아야 되고 막 이래서 코인으로 쓰는 데보다 웬만하면 세탁기가 내장되어 있는 곳이 좋습니다. 여러 명이서 쉐어하는 집은 관리를 돌아가면서 보통은 하거든요. 저희 집은 관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근데 이런 룰이 조금 체계적으로 있는 곳이 조금 살기에는 편안한 것 같아요. 괜히 없으면 애매하게 서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룰 같은 게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집 주변에 마트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식료품을 꼭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살면서 그 마트마다 사야 할 품목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인마트에서 사야 하는 게 있고, 이 외국 마트에서 사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코스트코에서 사야 될 게 있고, 막 그게 되게 달라요. 그래서 집 주변에 마트가 어느 정도 거리에 어떤 마트가 있는지, 그리고 제가 집에서 잡으러 가는 길, 집에서 마트로 가는 길, 그 길만 자주 다니기 때문에 되게 밴쿠버의 기억으로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비치 근처에 살 때는 정말 낭만 가득한 일상의 기억들이었다면, 지금 사는 곳은 좀 도시, 그냥 도시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살던 집에서는 좀 일상 자체가 좀 낭만이 가득한 기억으로 많이 남더라고요.
주변의 분위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약 기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참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짧은 게 어느 정도냐? 보통은 3개월, 4개월 기준으로 계약 기간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 어떤 집은 6개월 하기도 하고요. 뭐 스튜디오나 뭐 룸 전체 룸 렌트로 가는 경우 1년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혼자서 온 경우는 대부분이면 저는 저처럼 룸쉐어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2명이서 친구 둘이서 온 경우들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마스터룸에서 둘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룸 자체로 빌려서 가시는 분들도 봤고 그리고 이제는 비자가 2년짜리로 받아서 들어오시니까 그 스튜디오 같은 곳도 괜찮은 것 같아요. 원룸 형태. 그래서 둘이서 오시면 좀 방의 형태들이 이런 개인적으로 빌리는 거랑은 좀 다르니까 조금 더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내면서 느끼는 거는 내가 직접 혼자서 방을 보고 뷰잉을 하고 집도 골라보고 살아보고 이사도 제가 결정을 하고 계약금을 내고 막 이런 경험들이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저는 되게 예민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소리에 되게 예민하구나. 나한테는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깨달아가는 그런 경험들이었어서 되게 제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막 너무 한국에서부터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계약 기간만 조금 짧다고 하면은 오셔서 경험하시고 이사 가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맞는 집을 찾아가시면 되니까 경험을 해보면서 좋은 집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한 이야기는 그냥 제 경험담을 이야기 드린 거니까 막 어떤 집이 좋고 나쁘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고 조금 이런 정도를 체크해보면 좋다. 뭐 요 정도 참고만 해주시고 집을 구할 때 조금의 팁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듣고 싶은 주제나 그런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또 이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